자, 지난 8월에 발생했던 경비원 갑질 사건 판결,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이 갑질 때문에 온 나라가 상당히 그 공감이 컸습니다. 자, 이에 대한 판결 화제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아파트 갑질 사건에 대해서 이 가해자들에게 최대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혼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많아도 한 4, 5천만 원인데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그 손해배상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보면은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소장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 이른바 갑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 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한테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것인데 네. 그 이유가 좀 재미있습니다. 피의자들의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한 강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 단순히 어떤 갑질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갑질을 했다는 점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되고 그에 대해서 정신적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뜻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 변호사 말씀처럼 이번에 좀 엄벌을 한 겁니다. 자, 위자료 4,500만 원 판결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녹취가 좀 크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취로 말하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이제 거의 시작부터 해서 이제 욕설을 하기 시작하고 그 내용도 아주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폭언 욕설이 좀 많았고요. 네, 입에 담기 힘들었고 듣기에도 힘들었다. 필설로 형용하기 좀 옛날 말입니다만 그런 폭언이었다는 거예요. 수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말 그대로 필, 붓, 설, 입으로 표현하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방송에 적합한지조차도 그런데요. 그대로 우리도 판결문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누구의 개이냐라고 하면서 멍멍 지저라는 얘기도 하고 부모를 명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난하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자, 했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요. 정말 제 입으로 정말 말씀하기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 X표 친 부분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가 어딨냐. 그리고 또 묘에 있는 부모의 어떤 그거를 어떻게 파헤쳐라. 그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하니까. 저 이모는 관리소장 나이에 비해서 아주 낮다 그래요? 그렇죠. 결국 그렇다는 점에서 아마 재판부가 봤을 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죄질을 나쁘게 봤고 더불어서 이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왔다는 것을 알고 또 찾아가 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내일날 출근하면은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특정 어떻게 보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수사 사건이나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보복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 고소했는 사람한테 가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굉장히 엄한 민사적 책임도 물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한마디로 이런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경우에는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네. 자, 폭언과 욕설 말고도 아주 심한 갑질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관리소에 가면은 직원들도 있고 경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관리사 사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갑질을 해대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노동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퇴사를 해서 10명이나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10명이나 계속 사표를 내면 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경비원들한테도 흡연구역을 계속 순찰을 해라.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 없도록 계속 해라라고 했고 또 상가에 있는 에어컨 청소. 상가 에어컨을 왜 청소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다가 택배에 대한 자기 택배를 배달하는 것까지 지시를 했으니까 본인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직원들한테 개인적인 사적 업무까지 시켰다는 점에서 지난 어떤 갑질의 정도를 너무 넘는 것이 아닌가 싶었고, 더불어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업무 태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종합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해자의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도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보여드리면서 자, 이 뜻을 최 변호사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민법 750조에 보면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것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과실이 아니고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4,500만 원이지 형사적으로는 오히려 벌금을 넘어서 잘못하면 구속당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사는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민사적으로도 이 갑질에 따르는 이 감정적인 어떤 그 손해를 입은 사실은 폭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민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엄중한 책임을 물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3번 모두 기각이 됐다. 이건 좀 심한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그 법원에 형사상,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그런 재판 청구로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송 제기해봤자 이기기가 어려운 것을 지속적인 어떤 그 소송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괴롭혔다라고 지금 판결문에서 인정을 하면서 그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을 넘어서서 소송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보면 남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1심 재판장님이 적극적인 어떤 민법상 불법행위를 포섭했는 것 같습니다. 네.